저 아이가 별을 어지럽힌다. 저 아이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날 조선의 한 시장통에서 한 아이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나이 12살, 죄의 이름도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시선을 맞아야 했던 아이. 아이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것. 하지만 사람들은 별이 아니라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부터 거짓말을 하는 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이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관상감의 천문 기록을 훼손한 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다. 하지만 12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절대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별로 나라를 지켰지만 세상에게 죄인이 되었던 한 아이의 기록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엔 기록으로만 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담 서재는 기록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관상감. 그곳에는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별을 관측하며 나라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화려한 천문도 정밀한 기구, 왕실의 전폭적 지원, 그들의 한마디는 조정을 뒤흔들고 그들의 부탄획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는 임금이 하늘의 뜻을 묻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건물 구석 먼지 쌓인 기록실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춘호, 필사노비였습니다. 양반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별의 움직임을 하루 종일 베껴 적는 것이 전부인 천한 존재. 신부는 비록 낮았으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깊고 빛났습니다. 춘옥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설, 겨우 12살.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마저 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윤설은 대부분의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윤설에게는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관상감 마당에서 한 양반 천문학자가 제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 내일 새벽 화성의 위치를 못 맞히면 모두 내쫓을 것이다. 제자들은 밤새 별을 관측하며 계산에 골몰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윤설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화성은 내일 새벽 묘시에 규수 자리 3번째 별 옆에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계집종 아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화성은 정확히 윤설이 말한 자리에 떠올랐습니다. 천문학자가 윤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계산법을 배웠느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별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보일 뿐입니다. 천문학자는 기이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별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하구나. 그날 밤 관상감의 가장 나이 든 원로 천문학자가 윤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70평생을 별과 함께 살아온 인물로 사람의 운명까지 읽는다는 전설적 존재였습니다. 원로가 윤설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 이마에는 자미성의 기운이 깃들어 있고 눈동자에는 천랑성의 빛이 서려 있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미성은 제왕의 별이요. 천랑성은 전쟁을 예고하는 별이니라. 너는 단순히 별을 보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윤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원로의 다음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야, 별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에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지. 내 어머니를 조심하라. 별을 너무 정직하게 기록하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하느니라.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관상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필사 노비 추노기 기록실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고 앞에는 찢어진 천문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상감 제조 김한배 대감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은 천문 기록을 훼손한 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록에 이렇게 남기라. 천문 기록 훼손으로 인한 자결. 윤설은 울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별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는 평생 별을 사랑했고 그 어떤 것보다 별의 기록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12살 천민 소녀의 외침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어머니의 작은 방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 밤하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붉은 별 하나가 제자리를 벗어나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 별자리들이 마치 도망치듯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건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지? 윤설은 처음으로 불길한 별의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저 별이 관련이 있다고.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유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 속에서 비단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공식 천문도에는 없는 별자리가 검은 먹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별자리는 흉측하고도 섬뜩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별자리가 나타나면 성 안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하지만 조정은 이 별을 지우고 있다. 누군가 이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설은 비단천을 꼭 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별이 말하는 그 진실을. 그날 밤 하늘에서는 별똥별 하나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윤설의 운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듯이. 샵별이 칼이 되던 밤 이막 지워진 하늘의 기록. 어머니가 죽은 뒤 윤설은 관상감에서 쫓겨나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궁궐과 저자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별자리가 이상해. 기록된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더라. 관상감 관리 3명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던데. 천문도 일부가 의도적으로 불타 없어졌대. 윤설은 남산 기슭 작은 움막에서 홀로 살며 매일 밤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비단천을 펼쳐놓고 그 의미를 해독하려 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그려진 별들, 그 배열은 흉측했지만 윤설의 눈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야. 이것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어. 어느 날 밤 저자거리에서 한 노파가 윤설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별을 읽을 줄 아시오? 제 손자가 병들어 누웠는데 무당이 하늘의 기운이 막혔다고 하니 뭘 어찌해야 할지. 윤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자분의 병은 하늘 탓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자시의 북쪽 우물물로 씻기면 낫을 것입니다. 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파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노파는 기쁜 얼굴로 돌아와 윤설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나았습니다. 아가씨는 신선이십니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윤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간 것은 보름 뒤였습니다. 어느 밤 윤설이 홀로 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칼을 든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너 윤설이라는 아이가 맞느냐? 세자의 호위무사 강무연이었습니다. 윤설은 저항할 틈도 없이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궁전 깊은 곳, 세자가 윤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별을 읽는 아이라 들었다. 사흘 전 너는 저자거리에서 북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보이면 성문 안에 피가 흐를 것이라 말했다지? 예, 그저 별이 그렇게 움직이길래 그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사흘 전 북문 근처에서 자객이 발견되었고 그자는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세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영모에 가담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별을 읽을 수 있는 것이냐?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별이 하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아라. 내일 밤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보라. 내가 틀리면 너는 거짓을 퍼뜨린 죄로 죽을 것이고 맞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윤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정말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 윤설은 깨달았습니다. 별들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설은 세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술시에 달이 화성을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쪽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 목을 치십시오. 세자와 무사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시, 정각, 달이 화성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남쪽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긴 꼬리를 그으며 떨어졌습니다. 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점쟁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늘과 대화하고 있다. 세자는 윤설을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전에는 영의정을 비롯한 고위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별을 읽는 아이라 하느냐? 예, 전하. 그렇다면 이 나라의 운명을 말해보라. 윤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3일 후 북쪽 하늘의 군성이 꺾이면 성문 안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것도 대궐 안에서.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관상감 제주 김한배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어린 것이 허황된 말로 조정을 어지럽히다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벌하소서. 하지만 왕은 침착했습니다. 3일을 기다려보자. 만약 이 아이의 말이 맞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고 틀리면 그때 벌하겠노라.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궁궐 서문 근처에서 금군들이 비밀 집회를 하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영모를 꾀하고 있었고 주동자 중 한 명은 왕의 측근 무관이었습니다. 반란은 사전에 진압되었고 궁궐에는 실제로 피가 흘렀습니다. 왕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윤설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미래를 아는 것이냐? 저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옵니다. 별이 이미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할 뿐이지요. 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비밀 관직에 임명한다. 너는 조정의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으며 오직 나에게만 별의 진실을 보고하라. 너는 이 나라의 천명 독관이 되는 것이다. 윤설은 12살의 나이로 조선의 운명을 지키는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전 구석에서 한 사람이 윤설을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감 제주 김한배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춘옥의 딸이라니. 만약 저 아이가 흑성도를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샷별이 칼이 되던 밤 산막 어머니를 죽인 별. 윤설이 천명독관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왕의 명으로 궁궐 안에 작은 처소를 받았고 매일 밤 하늘을 관측하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그 흑성도는 대체 무엇일까? 어느 날 밤 윤설은 결심했습니다. 관상감의 비밀 서고에 몰래 잠입하기로. 깊은 밤 윤설은 담을 넘어 관상감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고 깊숙한 곳에서 윤설은 소각 명령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흑성도 관련 기록 일체 소각할 것. 관련자는 입막음할 것. 관상감 제주 김한배. 윤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막음. 그럼 어머니는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것이냐? 김한배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춘옥의 딸이로구나. 역시 어미의 피는 못 속이는구나. 대감께서 제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김한배가 비웃었습니다. 죽였다고? 아니지. 내 어미는 스스로 죽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한배가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필체로 그려진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성도의 원본이다. 이것을 처음 그린 것은 내 어미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어린 내가 무심코 그린 별 그림을. 윤설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 어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지. 이 별자리는 나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 어미는 모든 죄를 혼자 뒤집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한배가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너도 내 어미처럼 조용히 사라져야겠구나. 하지만 내가 죽는 곳은 여기가 아니다. 내일 내가 왕께 거짓 예언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영무죄로 죽게 만들어 주마. 바로 그때 세자의 호위무사 강무연이 나타났습니다. 김한배 대감 칼을 거두십시오. 세자 마마께서 윤설을 보호하라 명하셨습니다. 김한배는 이를 갈며 물러났지만 도끼 어린 눈으로 윤설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윤설. 너는 곧 영무의 죄인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조회에서 김한배가 왕 앞에 나섰습니다. 전하 천명독관 윤설이 영무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젯밤 윤설은 역적들과 내통하며 거짓 예언으로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김한배가 내민 것은 윤설이 그렸다는 흑성도였습니다. 이 흉측한 별자리는 전하의 붕어를 예고하는 영모의 암호입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이 윤설을 불렀습니다. 윤설아, 이것이 사실이냐? 윤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영모의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의 기록입니다. 무엇의 진실이냐? 김한배 대감의 죄를 밝히는 진실입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윤설이 계속했습니다. 이 흑성도는 제가 어렸을 때 무심코 그린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별자리는 김한배 대감의 권력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두려워해 기록을 조작하고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허황된 소리. 김한배가 소리쳤습니다. 윤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왜 제 어머니가 죽은 바로 그날 관상감의 흑성도 기록을 모두 불태우라 명하셨습니까? 또한 왜 흑성도를 연구하던 천문학자 3명을 벙어리로 만드셨습니까? 왕이 김한배를 노려보았습니다. 김한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입니다. 윤설이 말했습니다. 전하, 별에게 물어보십시오. 3일 후 파군성이 무너지면 대감의 권력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3일을 기다리겠다. 김한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세자가 윤설을 불렀습니다. 윤설아, 너는 위험하다. 내가 옳다 해도 김한배는 너를 죽이려 할 것이다. 세자는 자신의 호신부를 윤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지.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궁궐 어디서든 너를 보호할 것이다. 윤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 너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세자란 말이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한배가 축제에 온 비자금 내역이 폭로되었고 그가 영모 세력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궁궐에는 금군들이 김한배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김한배는 파직하여 유배에 처한다. 김한배는 끌려가며 윤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윤설.
하지만 내 어미는 끝내 복권되지 못할 것이다. 역사는 내 편이니까. 윤설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제 어머니의 누명을 벗겨 주소서.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설아, 내 어미를 복권하면 관상감의 기록 조작이 드러나고 조정 전체가 흔들린다.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을 묻어야 한다. 윤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것입니까? 왕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윤설아.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진실을 묻어야 할 때도 있다. 그날 밤 윤설은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비록 사람들의 기록에는 남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늘에 어머니의 진실을 새기겠습니다. 김한배가 유배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조정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고 윤설은 여전히 밤마다 별을 관측하며 천명독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설은 관상감 옥상에 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비단천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흑성도는 이제 밤하늘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윤설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별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디에 남는 걸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은 하늘에 남는 것이 아닐까? 윤설은 돌아보았습니다. 세자마마. 세자가 윤설 옆에 섰습니다. 나도 오늘 밤 별을 보러 왔다. 내가 보는 하늘을 나도 보고 싶어서. 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설아, 나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김한배는 벌을 받았고 조선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외로운 것이다. 때로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위해 그것을 묻어야 할 때가 있지. 하지만 윤설아,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자는 품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새긴 것이다. 윤설이 나무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별을 사랑한 여인 추녹, 그는 진실을 지키다 떠났다. 세자마마. 윤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길 수 없지만 내 마음속 기록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시대가 바뀌면 내 어미의 진실도 세상에 알려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 밤 윤설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별의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하늘만은 알고 있을 테니까. 며칠 뒤 왕이 윤설을 불렀습니다. 윤설아, 내게 마지막 질문을 하겠다. 김한배를 유배 보냈지만 그가 살아있는 한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 있다. 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윤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별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한배를 살려두면 조선은 새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정말이냐?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왕은 비밀명령을 내렸고 김한배는 유배지로 가던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설은 20살이 되었고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천문학자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고 그녀가 말한 별의 움직임은 조선을 수많은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천문학자가 윤설에게 물었습니다. 별이란 대체 무엇이오? 당신에게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윤설은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별은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숨기지 않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날 밤 윤설은 관상감의 비밀 서고에 들어가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식 천문 기록이 아닌 개인의 일기처럼 작은 책자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묘년 봄 이 하늘은 이름 없는 한 아이에 의해 지켜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춘옥은 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별이 말하는 진실을 끝까지 지켰다. 비록 조선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못했으나 하늘만은 그를 기억할 것이다.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어머니가 그렸던 별자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별 하나가 새로 생긴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별 보세요. 윤설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별을 지울 수 없어요. 진실은 영원히 하늘에 새겨지는 거니까요. 그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윤설은 그 별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별은 칼이 되지 않는다. 별은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 그 자체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거짓과 음모를 베어낸다. 이것은 12살 한 소녀가 별을 읽어 나라를 구하고 어머니의 진실을 하늘에 새긴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별이 칼이 되던 그 밤 윤설은 답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 하늘 아래 모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 비록 기록에는 남지 못하더라도 별은 기억한다. 영원히. 윤설이 조선 최초의 여성 천문학자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23. 한양에서는 그녀를 별의 딸이라 불렀고 백성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설은 세자에게 불려갔습니다. 윤설아, 오늘 너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다. 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마마께서 내게 정식 벼슬을 내리기로 하셨다. 관상감 부제조. 여인으로서는 유례없는 높은 자리다. 윤설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세자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윤설아, 나는 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벼슬이 아니라는 것을. 윤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혼자 관상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비단 천과 세자가 새긴 나무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여전히 텅 빈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진정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윤설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별을 사랑하는 늙은이일 뿐이다. 하지만 너를 오래전부터 지켜봐 왔지. 내가 12살 때 내 어미가 죽던 그날부터. 윤설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미 춘옥은 내 제자였다. 내가 그에게 별을 읽는 법을 가르쳤지. 그리고 그는 너에게 그것을 물려주었고. 당신이 어머니의 스승이셨습니까? 그렇다. 노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춘옥은 참으로 뛰어난 아이였다. 하지만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지. 나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평생 기록한 별의 관측일지다.
그는 죽기 전 이것을 내게 맡기며 언젠가 내게 전해달라 했다.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펼치자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개유년 3월 초하루 오늘 내 딸 윤설이 처음으로 별을 가리키며 웃었다. 저 아이는 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위대한 천문학자가 될 것이다. 병술년 7월 보름 윤설이 오늘 흑성도를 그렸다. 아이는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어미는 내가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별의 진실을 계속 기록하기를 바랐을 뿐이지. 윤설은 책을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들을 보거라. 별은 누구의 것이냐? 윤설은 대답했습니다. 별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양반의 것도 천민의 것도 아니다. 별은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이의 것이지. 내 어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윤설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윤설은 왕 앞에 나아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 관상감의 천문 기록을 백성들에게도 공개하게 해 주십시오. 별은 조정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입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천문은 국가 기밀이다. 하지만 왕은 윤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내 어미가 원했던 것이냐? 예, 전하. 어머니는 별이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천문도를 만들어라. 그날부터 윤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상감 담장 밖에 작은 별 관측소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윤설에게 물었습니다. 누님, 저도 누님처럼 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양반집 딸이 아니에요. 윤설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별은 신분을 보지 않는단다. 별은 그저 진실을 사랑하는 이의 눈에 들어올 뿐이지. 그날 밤 윤설은 어머니의 관측일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딸 윤설에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별이 되어 있겠지.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내가 별처럼 빛나기를 바랄 뿐 복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별은 칼이 아니다. 별은 빛이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윤설은 붓을 들어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은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저는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답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의 별의 딸이 있었으니 그는 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하늘을 모두의 것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진실을 지키다 떠난 별을 사랑한 여인이었다고. 밤하늘에는 여전히 두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춘옥도 하나는 딸 윤설. 그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